교재 94페이지 6번 은 8m/s의 속도로 운동하는 2km의 물체가 10N/s 작용했다. 이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얼마나? I는 m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고 교재입니다. I가 10이고 질량 2고요. 나중 속도 몰라. 처음 속도 8이니까 이걸로 V 구할 수 있죠. 끝입니다. V. 네. V 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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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대로 하면 마이너스 10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0? 무슨 말이지? 다시 말해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아, 충격량을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했다? 그걸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제가 틀렸어요. 마이너스 10이고 그러면 속도의 크기는 얼마나? 그럼 그쵸? 마이너스 10이고 처음 속도 빼주고 이렇게 되겠네. 그럼 V가 나온 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풀까요? 풀어볼까? 예. 원래 그 마이너스 붙이는 게 그냥 방향의 차이라고. 플러스 방향이 처음 운동 방향이고 그렇죠. 마이너스 붙이는 게 방향이죠. 그렇구나. 플러스 마이너스에 익숙하진 않구나. 질문할 만하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되고. 근데 네. 어떻게 보면 방향만 표시하는 건데 왜 계산할 때는 넣어줘야 돼요? 방향만 표시하는 건데 계산할 때 왜 이걸 넣어줘야 하는가? 여기를 계산. 그래야 방향이 나와서 계산이 되고 이게 넣어주지 않으면 이 값의 방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10으로 해버리면 충격량의 방향이 처음 운동 방향과 같다고 할 때의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죠. 네, 여기를 마이너스를 해줘야 충격량의 방향이 반대일 때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네, 이 설명을 원했던 겁니까? 네, 제가 정확히 어떤 설명을 원하는지 몰라서 나름 열심히 해준 건데 그럼 요거 V가 나오면 V가 만약에 플러스 어쩌고 나오면 나중 속도는 처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어쩌고 나오면 나중 속도는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가 되는 거죠. 네, 뭐가 나올지는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추가 질문 있습니까? 그럼 문제 많이 풀어봅시다. 네, 문제 좀 많이 던져줄게요. 11번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5kg의 물체를 놓고 그림같이 변하는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인가?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어요. 문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문제가 제대로 되려면 2초일 때의 속도를 물어보거나 4초인 순간 이렇게 정확히 시간을 잡아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건 문제가 좀 잘못됐네요. 이건 저의 잘못이고요. 2초인 순간의 속도를 물어봤으면 20, 이게 충격량이고 5 곱하기 V 나누기 0이 되고 V가 4가 되고요. 4초인 순간의 속력을 물어봤으면 20, 20, 60이지 전체가. 이게 충격량이고 5V 마이너스 0이 되어서 네, 이건 2초일 때고 4초일 때라고 한다면 12m/s가 되겠습니다. 요걸 물어본 거네요. 보기에 이거밖에 없네요. 얘는 없네요. 네, 4초인 순간의 속도 얘를 물어본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가 잘못됐어요. 네. 교재 추가 질문 없어요? 교재 추가 질문 없으면 1등급 2, 3, 6번 1등급 프린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좀 잘 가져 다니시고, 그거 준 이유가 있어. 그 퍼런 그 폴더 준 이유가 있어요. 잊어먹지 말고 가지고 다니세요. 이거 전달증. 1등급의 236번. 빨대구나. 1등급 236번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대를 사용한 충격량 실험이다. 빨대 A의 이 근처에 면봉을 놓고 강하게 불 때와 약하게 불 때 면봉이 날아가는 거리를 비교한다. A와 A를 반으로 자른 빨대 B를 면봉을 놓고 같은 세기를 불 때 날아가는 거리를 비교한다. 가에서 강하게 불 때 당연히 면봉이 멀리 날아가고, 나에서 여러분 긴 빨대와 짧은 빨대가 있으면 면봉을 입으로 불어주면, 이건 코예요. 어쨌든 불어주면 I는 FT에서 F가 일정할 때 긴 빨대와 짧은 빨대 중에 긴 빨대가 A고 짧은 빨대가 B네요. 누가 더 밀어주는 시간이 길어요? 긴 빨대가 밀어주는 시간이 길죠. 그래서 충격량도 긴 빨대에서 크게 됩니다. 아이쿠. 네. 근데 왜 속력은 너무 빨라져? 충격량이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인데 이게 0 아닌가요? 그럼 충격량이 크면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죠. 네네네. 그럼 왜 더 멀리 나? 나가는 속도가 빠르면 더 멀리 가지 않습니까? 총알이 나가는 속도가 빠르면 더 멀리 가지 않나? 당연하다. 속도가 느린데 내가 수박씨 껌 뱉어보라고 얘기하면, 껌 뱉기 얘기 한 번 안 했나요? 껌을 대충 뱉으면 촉 이렇게 들어, 껌을 세게 뱉으면 네. 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멀리 날아가는 건 A니까 기억 맞고, 가에서 면봉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은 빨대를 강하게 불 때가 약하게 불 때보다 크다. 이건 아닌데, 이거는 니은은 같은 길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같은 길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 하나는 세게 불고 하나는 약하게 불면 이 면봉을 이렇게 밀어주는 시간은 차라리 얘가 짧겠죠. 가는데 얘가 훨씬 더 빠르게 가니까, 그죠? 얘가 짧으면 짧았지 절대 길진 않습니다. 얘가 길진 않아요. 근데 얘가 길다고 하고 있으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네. 짧으면 짧았지 더 길진 않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뭐가 필요합니까? 가방이 필요해서 디귿 갑시다. 나에서 면봉이 받은 여기서 이게 나죠. 이게 나 실험이지. 면봉이 받은 충격량은 I는 FT에서 T가 더 긴, A가 더 큰,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맞는 거죠. A가 더 큰 거죠. 네. 그럼 236이 끝났는데 추가 질문 있습니까? 요 236은 출제율이 90%라고? 아닌 것 같은데. 요거 좀 어려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보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I는 FT 설명하면서 두 가지 표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F가 일정할 때 I와 T가 비례하는 얘와, 두 번째가 I가 일정할 때 F랑 T랑 반비례하는 얘 중에 얘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죠. 에어백, 여러 가지 헬멧들, 여러 가지 쿠션이 여기 다 들어갔죠. 얘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잖아. 지금 안 중요한 걸 문제를 낸 거거든요. 요거는 솔직히 좀 나올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아요.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이게. 근데 단원 이름이 안정성이거든요.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단원인데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지만, 네, 그러니까 1등급이잖아.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다 집어넣은 거죠, 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면 좀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좀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그게 1등급인가요? 몇 번?
253번. 에. 3번. 그럼 253의 3번 보겠습니다. 253의 3번. 이거는 나올 수 있지. 충돌할 때 공이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시멘트 바닥이, 이거는 좀 외우기를 추천합니다. 되게 강조하지 않았나요? 달걀 2개 떨어뜨릴 때, 안 튀어올랐구나. 안 튀어오르고 튀어오르고는 얘기가 다르지. 달걀 2개 떨어뜨릴 때는 하나가 깨지고 하나가 안 깨지면서 둘 다 튀어오르진 않았죠. 이때 충격량 같다고 배웠죠. 네. 단단한 바닥, 푹신한 바닥, 충격하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야, 이 문제는 이제 또 어렵게 내려고 하나는 튀어오르는 경우를 또 봤습니다.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1등급. (253번) 요거 기억나나? 질량 M자리가 2V로 들어가서 빵 부딪혀서 V로 나가면 충격량은 얼마예요? 3MV 맞습니까? 네. 만약에 2V로 들어가서 그냥 빵 부딪혀 철푸도 이렇게 붙어버렸으면 이거는 충격량이 얼마예요? 이건 2MV죠. 충격량이 위가 더 크죠. 그럼 대충 느낌 오죠? 튀어나간 놈이 충격량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튀어나간 놈이 충격량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가 바닥에 떨어질 때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동일한 공이고요. 하나는 시멘트 바닥이고 하나는 모래판이야. 시멘트, 모래판. 잘 보세요. 얘가 휙 떨어져서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는 둘이 어때요? 같은데 얘는 그냥 철푸덕 붙어버렸죠. 얘가 질량이 M이었으면 모래판에서 받은 충격량은 그냥 MV죠. 그런데 얘는 튀어나갔지. 튀어나가면 나갈 때 속도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멘트 바닥에서 받은 충격량은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하는 거 이해돼요? 더하는 거 이해 안 되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돼요? 둘이 다른 거죠. 네. 그 V랑 다른. 라지 V는 들어올 때 속력, 스몰 V는 다 써야지. 라지 V는 들어올 때 속력, 들어올 때 이상한가? 떨어질 때, 아니, 하여튼 들어올 때 속력, 얘는 나갈 때 속력. 얘가 크죠. 네. 저게 커요. 그러니까 시멘트 바닥이 모래판에서부터 크다. 3번이 맞습니다. 그렇죠.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달걀 떨어지는 거 배울 때 달걀 낙하에서는 떨어져서 깨지는 녀석과 안 깨지는 녀석이 충격량이 같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다르니까. 네. 튀어나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저건 둘 다 안 튀어나가는 경우죠. 네. 튕겨나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도 살짝 물리원인데 통합과학에서 넘어갔네요. 사실 여러분이 질문하는 게 약간 통합과학을 넘어간 것들을 질문하게 되네요. 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우리 그냥 교재 16번이요? 요거 지울게요. 교재 16번은 기억, 니은, 디귿 다 할까요? 예, 속력이랑 이게 같은데. 네네네. 다 할게요. 하나는 X만큼 밀고 오고 하나는 고정돼서 정지해버렸어요.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부단 충격량은 가도 mv고 나도 mv입니다. 그냥 v로 가다가 정지한 건 둘이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생각하면 그냥 같습니다. 충격량 구하는 법 세 가지가 I는 FT랑 기억납니까? FT 밑넓이, 운동량의 변화량.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것 말고 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 두 개를 지금 적용을 못해요. 받는 힘이 얼마인지도 안 나오고 당연히 그래프 안 나오고 힘에 대한 단서가 없으니까 이거밖에 못 써요. 근데 이걸 썼더니 그냥 같게 나오는 거죠. 네. 기억은 이렇게 되고, 충돌할 때 받는 힘의 크기는, 그러면 I는 FT인데 I가 둘이 같다는 말이 나왔으니, 자, 걸린 시간은 누가 더 오래 걸렸어요?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가가 오래 걸렸으니 받는 힘은 당연히 누가 큽니까? 나가 큰 거죠. 네. 충돌할 때 받는 힘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가보다 나가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자동차가 어디 부딪혔는데 나는 그 부딪힌 대상이 가만히 정지해 있고 가는 그 부딪힌 대상이 그래도 좀 이렇게 밀려가니까 나가 훨씬 더 위험한 거죠. 네, 그런 생각도 좀 하시면 좋고, 디귿. 두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그건 기업과 디귿이 같은 걸 물어보는 거죠. 기업과 디귿은 같은 걸 물어보면서 그냥 맞는 말인데, 질문 있습니까? 나 이 풀이를 봐도 모르겠다. 그럼 질문하시고요. 추가 질문 없어요? 이제 질문 없으면 시험 봐야 되는데 질문 없습니까? 네. 18번 저 지금 몰라도 되죠? 18번 몰라도 된다고? 총이 후퇴하는 속력은 총알의 속력보다 작다. 이것도 좀 가긴 했네. 이거 얘기했던 기억나요? 네. 총이 있고 총알이 있으면 누가 더 질량이 커요? 총알과 총 중에? 총이 질량이 크고 총알이 질량이 작습니다. 근데 얘가 발사될 때 서로 미는 힘의 크기는 둘이 어때요? 서로 미는, 총알이 총을 밀고 총이 총알을 미는 힘은 같습니다. 이거 무슨 법칙이죠?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F는 MA에서 F는 둘이 같은데, 총과 총알이 같은데 질량은 총이 총알보다 크니까 밀려나가는 가속도는 누가 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이 뒤로 밀려가는 속도보다 총알이 나가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둘이 같다는 말이 있어야 돼. 3번이 제일 가깝네요. 네. 총의 질량이 3번 말고는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 1번, 2번, 4번, 5번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 네. 둘이 충격량 1번을 맞게 고치려면 같다고 고쳐야 되고, 둘이 받는 충격량 같고, 둘이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고요. 이것도 같다라고 해야 되고, 같은 힘을 받는다고 해야 됩니다. 이유가 될 만한 게 3번 말고는 없는, 이 문제 좀 어렵긴 하네요. 네, 3번 말고는 없습니다. 네. 저거 관성으로 얘를 설명하려면 질량 클수록 관성이 크니까 덜 밀려, 그거요? 이 시간에 그 말이 다 있는 거예요. 질량 클수록 덜 밀려, 가속도가 작아. 그 말이 들어있는, 이 시간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네. 관성으로 해도 돼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요건 좀 어렵네요. 좀 살짝 통합과학은 넘어간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근데 해두세요. 다 해두세요.
네,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네. 네, 통합과학 안에서만 하면 되게 할 게 없긴 합니다, 여러분. 통합과학 진짜 쉬워요. 할 게 없는데 100점 맞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추가 질문 없어요? 저는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100점, 총합과학을 솔직히 한 7, 80점 맞으려면 혼자 공부해도 되거든요. 네. 굳이 학원 나와서 공부하는 거는 100점 한번 맞아보자. 네,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 질문 없어요? 그러면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숙제 검사합시다. 아, 맞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거 외우라고 나눠준 거 있죠? 그거 다 외웠어요? 그거 오늘 1번부터 7번까지가 그거 외운 거 체크하는 시험인데요. 이거 외워. 그래, 쪽지 하나 줬잖아. 네, 그거 다 외웠습니까? 자, 외우시고. 모르겠다. 갑니다. 자, 왼쪽으로 전달. 왼쪽으로 전달. 받으시고. 왼쪽으로 전달. 아이고, 받은 적 엄청 많네. 예, 그냥 뒤에 아무데나 놔두세요. 왼쪽으로 전달. 이거 받으세요. 받으시고 왼쪽으로 전달. 받으시고 이거 받으세요. 왼쪽으로 전달. 나중에 쪽지 시험만 다 모아서 프린트 한번 줄게요. 쪽지 시험 문제도 괜찮아서.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럼 어쨌든 11번을 먼저 좀 봅시다. 11번 뭐 때문에 질문이지? 11번에 알칼리 금속이고 A, B에 해당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금속 M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물을 생성한다. 아, A 때문에 금속 M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물을 만들어. 그럼 공기 중 산소와 반응시키는 실험을 찾으면 되는데 거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공기 중 산소와 반응시키는 건 니은이잖아요. 그죠? 맞죠? 잘라버리면 공기 중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A는 니은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페놀프탈레인, 오랜만에 불러보네. 어쨌든 얘는 염기성을 띈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 아닌가요? 그러니까 염기를 띈다는 건 그렇죠. 금속 M이 물과 반응하여 염기성 용액이 된다. 그거죠. 여기 들어가는 게 금속 M이 물과 반응하여 염기가 된다. 네, 이렇게 되어서 B는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네. 그래서 A는 니은이고 B는 디귿이죠. 요게 다인데 이렇게 했을 때 질문이 나요?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 요 특징 3개 알아두세요. 네, 싹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에 넣으면 수소가 나오고, 네.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가 되고, 염기성 용액도 되고, 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넘어갈까요?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좀 자세히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게 있나? 근데 어쨌든 결론 3개가 힌트가 되는 거예요. 결론 첫 번째, 결론 세 번째 보고 요 니은과 디귿을 찾는 거죠. 네, 결론 보고 니은 디귿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고 16번 갈게요. 16번 기억, 니은, 디귿 다 할까요? 기억만 합니다. 물체 A의 처음 속력은 예.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각각 m과 2m인 A, B의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는데 시간에 따라 받는 힘의 크기는 나 그래프와 같으며 4t일 때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물체의 속력이 B구나. 그러면 자, A부터 가죠. A는 처음 속력이 0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B는 처음 속력이 0이었습니다. 요게 처음 상태죠. 받은 충격량이 B는 4FT를 받았고요. A는 3FT를 받았습니다. 요 두 번째는 받은 충격량. 그럼 받은 충격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고, 받은 충격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4t일 때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4t일 때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이건 문제 조건이죠. 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좀 천천히 풀어볼게요. 얘가 EVB니까 EMVB 마이너스 MV라고 놓고요. VB는 N분의 4FT입니다. 얘를 대입해버려. 뭐가 이상하지? VA가 EVB니까 그게 고칠 수 있죠? 얘를 이렇게 고치고 얘를 이렇게 고친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네. 지금 왜 0? 요거 왜 0이냐고? 처음에 정지했다는 게 문제 조건. 네, 문제를 잘 읽어야지. 네. 또 뭐 궁금한 거 없습니까? 그게 기억이에요? 지금 기억 풀고 있는 중이에요. 기억은 얘를 구하는 게 기억이죠. 기억의 목표는 얘입니다. 네. 목표를 또 잊어버리면 안 되지. V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제 식을 좀 쓰면 대입해서 쓸게요. 3FT가 VB 자리에 얘를 넣으면 2M 곱하기 N분의 4FT 마이너스 MV가 되겠습니다. 됐나? 네. 그러면 지워지고 8FT고요. 넘기면 5FT 넘기면 MV가 되어서 V 나왔습니다. N분의 5FT가 처음 속도인데 맞겠지? 네. 틀리게 푼 게 없어. 그러면 기억 틀렸습니다. 기억 맞아요? 기억 맞아요? 그럼 제가 틀린 거죠. 난 뭘 잘못했지? 잘못한 거 없어 보이는데. 저희 네. 넘어갈 때 빼야 되는 여기 말하는 건가요? 넘어가고 8에서 8에서 3 뺐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다시 한번 잘 볼게요. 잘못한 거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 빼면 안 되죠. 네.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네. 그럼 넘기면 요거 2고요. 요거 2고. 틀린 거 다 고칠게요. 집어넣을 때 요거 2고요. 요거 2고. 4에서 3 빼니까 요게 1이죠. 그죠? 네. 4에서 3을 빼니까 1이고 요거 1이라서 기억이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질문이 있습니까? 네. 미안하다, 못 들었다. 잘 안 보여. 앞으로 와. 여기 앉아. 네. 잘 안 보이면 뒤에 앉으면 안 되지. 얼른 앞으로 오세요.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잘 풀어주시길 바라고 19번은 10m/s로 운동하던 2kg의 물체에 F인 힘을 작용시킨 것이고 2초, 이거는 뭐 I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 이걸로 끝인데 I가 40이고요.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풀이 끝입니다. 그러면 넘기면 60이 되고 V가 30이 되겠구만. 19번 풀이 끝입니다. 네. 19번보다는 16번이 좀 어렵네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 물리는 뭐 더 이상 네.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매번 쪽지 시험은 전체 시험 범위 대상으로 할게요. 그리고 매번 쪽지 시험은 이런 단순 암기 넣을 겁니다. 단순 암기가 워낙 중요해서요. 이걸 외우질 못하면 그죠? 네.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 단순 암기가 엄청 중요하죠. 좀 외워주세요. 암기하라는 것들은. 여러분 PDF 파일 보내주면 핸드폰으로 다들 볼 수 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투지폰 뭐 그런 거라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외워야 될 걸 PDF로 정리해서 좀 쏴줄게요. 핸드폰 보면서 좀 화장실에 앉아서 좀 외우세요. 그렇게 좀 하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 풀이 끝났고 지구과학 들어갑시다. 한 명 있으니까 좀 챙겨줘야겠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게 교재 프린트예요. 나머지 하나는 오늘 나간 거 2개인데 이렇게 생긴 게 교재 프린트고 나머지 하나는 O2 지구과학 생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좀 두껍습니다. 네. 그럼 O2는 여러분 시험 범위 다 나눠준 거고 1등급이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참빈 1등급 안 되고 있는 거죠? 1등급이 지금 이상해졌어요. 프린트가 안 되는데 다음 주라도 좀 나눠줄게요. 자, 그럼 어쨌든 네, 오늘 지구과학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일단 외워야 하는 게 뭐냐면 지구계 전체가 바로 뒷페이지에 있는데 요 104페이지에 남아있는 이거 지구계 전체가 요런 기권, 직권, 생물권, 수권 그리고 외권 5개로 하나, 둘, 셋, 넷 5개지 5개로 이루어졌다는 건 먼저 외우셔야겠습니다. 지구계 전체가 지구 시스템이죠. 그래서 줄을 좀 치겠습니다. 지구계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구성한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102페이지 메뉴에 지구계는 지구 시스템은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다. 직권은 땅이고 수권은 물이고 기권은 대기고 생물권은 생물이고 외권은 저 외계를 얘기하는 그 대기권 바깥을 얘기하는 거죠. 직권 들어갑니다. 요 직권에서 알아야 될 건 내려갈수록 밀도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커지는 거죠. 네, 써 있죠.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 커진다.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인데 지각이 2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 있는데 해양지각, 대륙지각 중에는 누가 더 밀도가 커요? 해양지각이 밀도가 큽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해양지각이 밀도가 크고 두께는 대륙지각이 두꺼운데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통합과학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대륙지각이 위로 올라와 있죠. 해양지각은 이렇게 얇은데 대륙지각이 위로도 많이 올라가 있지만 밑으로도 많이 내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해양지각이 이렇게 있을 때 대륙지각이 이렇게 있는 그림이 나오면 맞는 그림이야? 틀린 그림이야? 요거 틀린 그림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륙지각은 위로도 올라가 있고 밑으로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쓰겠습니다. 오른쪽 사이드에 쓰면 되겠죠. 대륙지각은 해양지각에 비해 위아래 모두 뭐라고 해야 되지? 불룩한
모양이다. 그래서 해양 지각이 이렇게 있을 때 대륙 지각이 아이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틀린 그림이고, 해양 지각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거 중학교 때 시험 문제 풀었던 기억 안 나나요? 대륙 지각이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그림이야. 이게 맞는 그림이야. 알아두시고. 자, 지각이 그래도 가장 밀도가 작죠. 그래서 지각에 천천히 쓸 거 쓰시고. 다 썼나? 다 썼으면 지각의 세 번째, 비교적 가벼운 규산염 물질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산소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고, 지각이 제일 밀도가 작다는 거죠. 비교적 가벼운 규산염으로 되어 있다. 자,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게 누구예요? 멘틀. 그것도 알아두세요. 멘틀의 두 번째,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 직권 전체 부피의 80%니까 멘틀이 제일 큽니다. 네. 그리고 일부 유동성 대류, 이거는 다음 시험범위 내용이에요. 판구조론 대충 내용은 알아요? 판구조론 이렇게 멘틀이 움직이는 거? 그게 다음 시험범위 내용이라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 줄은 쳐놓읍시다. 멘틀은 상부는 딱딱한데 하부가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나서 판구조론, 대륙 이동설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멘틀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나눠져 있죠. 상부 멘틀은 딱딱해요. 유동성이 없는데 하부 멘틀에 유동성이 있어서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써놓을까? 여기는 유동성이 없고요. 얘가 유동성이 있죠. 그러니까 판구조론의 판은 지각과 상부 멘틀까지를 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판구조론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거 더 이상 했다가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부 유동성이 있다. 일부 유동성 알아두시면 되고, 외핵 내핵은 주로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 것 좀 외워두셔야겠습니다. 외핵 내핵은 철과 니켈로, 그러니까 규산염으로 되어 있는 지각보다 밀도가 클 수밖에 없죠. 무거운 놈으로 되어 있으니까. 외핵 내핵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어서 밀도가 크다. 알아두시고,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는 이거 상식 맞아요? 이건 다들 알고 있는 거 맞죠? 네.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그래서 외핵에서 대류가 일어나. 이것도 다 줄을 쳐놓읍시다. 외핵에서 대류, 지구 자기장 형성까지 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됐어. 네. 그러니까 밑에는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 사이드에 얘가 나오는데, 수권은 당연히 해수가 제일 많고요. 해수가 97.2% 정도 되고요. 육수에서 많은 거 두 개 순서, 빙하와 지하수가 제일 많은데 이거 순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육지물에서는 빙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하수, 이거 잘 나오거든요. 네, 물론 알고 있겠지만 알아두시고, 해수가 제일 많은데 육수 중에서는 빙하와 지하수 순위 알아두시면 되고,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일단 이 그림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 그림도 별표를 3개 하시고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별돼. 자, 혼합층은 왜 이름이 혼합이죠? 섞여. 누가 섞어줍니까? 바람이 섞어줍니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하죠. 혼합층은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깊이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바람의 혼합작용, 여기가 중요하고요. 그럼 바람이 섞어져 있으면 바람이 강한 곳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겠죠. 네, 그래서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도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수온약층은 아래쪽이 저온이고 위쪽이 고온인데, 자, 고온과 저온 중에 누가 밀도가 커요? 상식적으로 저온이 밀도가 큽니다. 여기는 무겁고 가볍고, 그럼 무거운 놈이 아래쪽에 있고 가벼운 놈이 위쪽에 있으니까 안정한 거죠. 수온약층은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안정하다가 제일 많이 나와요. 네. 여기서는
에너지의 차단이 어쨌든 줄을 좀 치겠습니다. 매우 안정한 층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는 별표 2개 하시고요. 매우 안정한 층. 그래서 바로 밑에 줄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 차단, 거기도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안정하게 돼 있다는 거죠. 심해층은 온도가 매우 낮아. 이 가로축이 온도죠. 온도가 매우 낮고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해서 수온이 낮다. 줄 치면 되고,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거기도 줄을 쳐놓으세요. 깊이가 깊어진다고 수온이 변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오른쪽 쓸 자리가 좀 없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번 적어봅시다. 저위도, 적도. 여러분, 적도 근처는 바람이 많이 불어, 적게 불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빛이 적도에 정말 많이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죠? 고도가 엄청 높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특히 바다에서는, 바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상승 기류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요.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면, 네? 예,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면 여기 있는 사람이야 뭐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걸 느끼겠지. 여기 있는 사람은 바람 부는 걸 느끼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상승 기류만 생기는 거죠. 상승 기류가 생기면 바람 부는 걸 잘 못 느껴. 무풍지대가 생깁니다. 적도 무풍지대. 적도는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바람이 거의 없어. 바람이 없으면 혼합층이 두꺼워의 반대가 두꺼워, 얇아. 혼합층이 두꺼워, 얇아. 얇아요. 그러니까 저위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저위도에서는 심해층이 있고 수온 약층이 길게 가서 혼합층이 매우 얇아요. 혼합층이 매우 얇다. 이런 모습을 그리는 건 주로 중위도에서 이런 모습을 그리고, 고위도로 가면 극지방이죠. 위아래 할 것 없이 온도 보세요. 여기 0도에서 5도인데 여러분 남극 북극 온도 알죠? 영하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요 놈이 거의 이쪽으로 하니까 이게 차이가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심해층이 끝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고위도에서는 이 가로 세로가 이상한데.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화살표를 상관없지만 일단 이렇게 좀 바꿀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심해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위도에서는 혼합층이 얇은 것 좀 알아두시고, 고위도에서는 그냥 전체가 그냥 심해층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잘 나타나는 거는 중위도야.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온만 심해층. 다시 말해주세요. 기온만 심해층. 기온만 심해층이라고? 수온. 수온이 심해층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심해층이라 그랬는데. 네네네. 네, 햇빛이 들어오게 없어요. 햇빛이 너무 강하다의 반대가 왜 이렇게 반대말이 생각이 안 나? 약해. 네. 햇빛이 오긴 오지만 약해요. 혼합층이 없어요. 혼합층이 거의 그러니까 혼합층, 수온 약층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거의. 네. 수온 약층이랑 심해층도 구분이 안 돼요. 수온 약층 이렇게 수온 약층 이렇게 기온이 변해야 되잖아. 네. 그런 게 없는 거죠. 다 심해요. 네, 다 심해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극지방에서 빙하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가 이렇게 있고 빙하가 있으면, 빙하가 얼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 생겨요, 실제로. 네, 침강류라고 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갈 정도면 얘가 더 무겁다는 거 아닙니까? 얘가 더 가볍다는 거죠. 실제로 얘가 온도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내려가는 물 진짜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이게 저 극지방에서 물이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적도나 중위도에서 많이 올라오긴 하죠. 네, 이렇게 그걸 용승류라고 하는데 이 대류 대순환 때문에 지구 시스템이 기온이 보존되기도 하고 이게 끊어지면 이제 또 빙하기가 올 수도 있고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하지 맙시다. 네,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네, 알아두시고 그 다음 얘기 가겠습니다. 혼합층, 네, 심해층 됐고 그 102페이지 맨 아래 102페이지 맨 아래 지형을 변화시키고 염류와 광물질을 녹여 해수에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 이게 뭐 이제 강이나 하천의 역할이죠. 염류와 광물질을 녹여 해수에 공급하는데 이게 이제 염분이죠. 염분. 해수에 들어가는 염분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기권 갈게요. 기권. 일단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우셔야 되고요. 항상 태양이 지구를 비출 때 공기부터 데워요? 땅부터 데워요? 땅이 이제 온도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땅부터 데우기 때문에 대륙권의 온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오존층은 무엇을 흡수해요? 자외선을 흡수해서 자외선도 에너지죠. 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대륙권과 성층권의 가운데 경계를 대륙권계면인데 이 대륙권계면, 성층권계면, 중간권계면은 밑에 거 이름 따라가는 거죠. 그죠? 네,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대륙권계면, 성층권계면, 중간권계면은 밑에 놈 이름 따라가. 네.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존층의 자외선 흡수에서 그래서 이제 성층권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네. 여기서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이유는 요놈 때문이 알아두시면 되고 이놈의 약발이 닿으니까 다시 떨어지는 거죠. 다시 떨어지고 여기는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서 뭔가를 흡수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올라가는 이유가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는 대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주로 나가면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나요? 지구에서 여러분이 우주복도 안 입은 상태로 우주로 이렇게 덜렁 던져지게 되면 일단 죽겠죠. 죽는 이유가 너무 많은데 제일 빨리 죽는 이유가 뭘까요? 제일 큰 이유. 터지는 건 눈 맞고 귀 맞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약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추워 죽고 불타 죽죠. 네. 햇빛 비치는 곳은 300도까지 가고요. 햇빛 없는 곳은 마이너스 100도까지 가니까 이게 제일 크죠. 이건 못 견디죠. 뭐 숨 참는 거에 1분도 갈 수 있고 기압 차이야 뭐 어떻게 꽁꽁꽁꽁 싸매고 이렇게 버틸 수 있대요. 정말로. 뭐 잠깐이겠지만 네, 버틸 수 있지만 이건 못 버티죠. 네. 이것 때문에 빨리 죽는데 어쨌든 10건까지 가면 햇빛 비추는 곳은 이 정도 된단 말이죠. 그 복사 에너지 때문에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복사 에너지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 직접 다가오는 직접 이렇게 주고 있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올라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는지 그 이유를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 얘는 성층권의 온도를 높이는 이유가 이거고 10건의 온도를 높이는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죠. 때문에 10권의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거기다 근데 오른쪽에 다 써있네요. 오른쪽에 써있는 것 좀 봅시다. 자, 대륙권 밑에부터 먼저 할게요. 대륙권이 제일 중요하니까. 대륙권은 수증기가 존재하는 유일한 대기권입니다. 수증기가 존재하고 기온 분포가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가벼운 놈이 밑에 있고 무거운 놈이 위에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도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만 대류 현상이 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중간권에도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만 기상 현상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수증기가 없으니까. 네. 여기는 대류 현상, 기상 현상 다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구비를 좀 해주세요. 대류권은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존재하므로 구름, 비, 눈 등의 기상현상, 대류현상, 기상현상 모두 나타나. 체크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하고, 성층권은 기온이 올라가는 이유가 오존이 태양의 자외선 흡수하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류 일어나지 않는 곳은 두 군데죠. 성층권과 열권은 대류가 안 일어나죠. 대류 일어나지 않고 오존층이 있어. 오존층이 있어 시험 잘 나오죠? 네. 여기는 표를 그냥 다 외워주세요.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 나타나지 않아.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유성? 중간권 상부와 열권 하부의 유성. 모르겠다. 나타날 수 있는,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줄은 쳐놓으세요. 싹 다 외워주시고, 열권, 대류현상 나타나지 않고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써있죠. 네.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큰 건 아까 얘기했죠. 햇빛 비치는 곳과 안 비치는 곳 너무 차이가 커요. 기온차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오로라 관측 줄 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습니까? 이거 싹 다 외우시면 되는데 질문 있나요?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뭐라도 궁금한 거 없어요? 그거 외워주세요. 외워주시고, 네. 나머지는 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거 없나? 외권. 외권. 그 외권의 2번 중요하죠. 외권의 1번, 2번 다 중요하네. 외권은 지구 대기 바깥 영역인데, 외권의 대표적인 얘가 오른쪽에 있는 지구 자기장이고요. 지구 자기장, 벤 앨런대라고 하는데, 이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외권의 1번, 지구 시스템과 물질 이동은 없어. 네. 물질 이동은 없지만 에너지 출입은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 대기권이 있으면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기도 하죠. 그죠? 네. 에너지 출입은 있지만 물질 출입은 없어요. 이거 물질 출입하려면 또 로켓 쏘고 난리를 나야 되는,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돈이 많이 들지. 어쨌든 일어나지 않아. 네. 물질 이동은 없지만 에너지 출입은 일어나. 그거 체크하시고요. 외권의 역할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구 자기장이 방사선이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서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한다는 게 외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지구 자기장이 유해한 방사선이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서 지구상의 생명체를, 물론 오존층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외권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기까지. 네. 했을 때 질문 있어요? 넘어가고. 네.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시험 문제는 여러 가지 예를 보여주면서 이게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 기권, 수권, 또 뭐 있지? 직권, 또 뭐 있지? 왜 생각이 안 나지?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그 다음에 외권이 각각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지 보면 되는데, 자, 보면서 그냥 책 보지 말고 이거 보면서 얘기합시다. 두 기단이 만나서 전선을 형성하는 건 누가 누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기권이 기권에게.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바람 불어서 바닷물에 흐름이 생기죠. 이건 누가 누구에게? 기권이 해류. 수권이죠. 풍화 침식은 이건 누가 누구에게? 풍화 침식은 바람이 불어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물론 수권도 영향을 주지만 어쨌든 기권이 직권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풍화는 바람풍자죠. 그래도 풍화 침식은 이게 맞겠네. 포자의 이동, 호흡자의 이건 누가 누구에게? 기권이 생물권, 또는 생물권이 기권, 그죠? 호흡 같은 거는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발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 증발, 이산화탄소 방출, 증발. 증발은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이동하는 건가요? 수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해수의 혼합순환,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수권이,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보면서 별로 안 어려워요. 석회암이 생성되는 건
석함이 왜 어떻게 생성되죠? 석향은 그 종유석 석순 그 동굴 있잖아요. 석회 동굴 어떻게 만들어지죠? 지하수가 지형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누가 누구에게? 수권이 직권이 이런 생각하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수가 흘러서 땅 모양에 영향을 주는 거죠. 세폰의 물건 구면 쉽네. 이건 수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쓸 줄 알면 돼. 화산 가스 방출은 누가 누구예요? 화산 직권이죠. 네, 직권이 기권을 해요. 물질의 용해. 네. 물질의 용해는 아까 말했지만 산이나 이렇게 하천이 흐르면서 땅에 있는 걸 녹여서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생물체가 죽으면 그걸 녹이기도 하고, 뭐 땅의 암석의 어떤 성분을 녹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직권이 수권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애매한 거는 체크하면서 좀 따라가면 돼요. 솔직히 이거 좀 저는 애매하거든요. 네. 특별히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애매하다 싶은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체크하면서 그거 신경 써서 외우시면 되죠. 이거는 직권이 직권이죠. 아무리 봐도 그렇죠. 생물체에 영양 공급하는 거는 뿌리, 식물 생각합시다. 이렇게 직권에서 영양체를 얻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또 먹고 사니까 결국에는 직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거고, 마지막 이건 생물권이 호흡이니까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숨 쉬는 거, 광합성도 마찬가지. 네. 이거는 생물권이 생물체에 의한 물질의 용해. 와, 이것도 얘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미생물인 것 같습니다. 네. 동물의 사체가 뭐 죽어서 이렇게 물속에 가라앉는다 그러면 미생물들이 그걸 이렇게 용해시켜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물권이 용해니까 수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녹는 거니까. 화석연료 왜, 석탄석유가 왜 생기는지 알아요? 옛날에 살았던 생물체들이 유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고, 땅속에 묻힌 거니까 영향을 주는 거고, 먹이사슬은 생생이죠. 이렇게 혼자 할 수 있으면 돼.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 두 개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데, 용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헷갈리는데, 네, 여러분도 뭐 여러분 스스로 또 헷갈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렇게 혼자 공부하면 돼. 네. 혼자 공부하는 걸 배우면 네, 학원 안 다녀도 되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주 출제되는 상호작용의 예. 네. 태풍이 있습니다. 태풍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건가요? 태풍이 왜 생기냐면, 태풍은 저위도에서 생기는 거죠.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태풍이 많은 비를 내릴 수 있는데, 이거는 수권이 기권에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풍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산 폭발은 1번, 2번, 3번이구나. 1번, 2번, 3번 나눠서 할게요. 네, 다 해야겠습니다. 저희도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한다. 이게 수권이 기권이고, 네, 제가 말한 게 1번이네요. 많은 비와 바람에 의해 어장 손실, 인명 피해, 수권이 이제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수권, 기권, 비와 바람. 기권이 맞겠습니다. 비와 바람이니까. 육지에 상륙하면 태풍의 세력이 급격히 약해진다. 육지에 이거는 이제 직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육지에 올라오면서 태풍이 없어지는 거죠. B. 화산 폭발 갑시다. 화산 폭발에 우리 몇 시까지지? 3시 반. 6시. 그래. 잠깐 쉴 수 있어. 이것만 하고 쉬면 돼. 네. 화산 폭발로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1번은 누가 누구에게 같이 합시다. 직권이 기권으로 맞죠? 2번. 화산재나 화산진이 햇빛을 차단하여 기상이변을 이것도 직권이 기권이네요. 그죠? 네. 화산재나 화산진, 햇빛 차단. 잠깐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화산재나 화산진, 올라가 있는 것들이잖아. 기상이변을 일으킨다. 햇빛을 차단해서
기상이변을 일으킨다. 화산재나 화산지는 일단 올라간 거니까 올라간 거는 기권으로 봐야겠죠. 올라가기 전엔 직권이지만 기권으로 봐야 되고, 기상이변을 일으켜서 이건 누구의 기상이변을 일으켜서 뭐 엄청 추워진다거나 뭐 이상한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추워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직권이라고 해야 돼? 생물권이라고 해야 돼? 햇빛을 차단하여 기상이변을 일으킨다. 직권이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한데? 3번 갈게요. 요거는 제가 한번 확실히 좀 알아볼게요. 기상이변. 생물권일 것 같기도 하고 직권일 것 같기도 하고. 3번 가겠습니다. 용암이 주변 지형을 변화시키거나 화산재가 쌓여 비옥한 토행. 이건 분명히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고, 용암이나 화산재니까 기상이변을 일으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한다. 이건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만 보면 되는 건가? 용암, 화산재, 직권이 직권. 용암은 직권이죠. 기상이변을 일으켜 곡물 생산량을 감소한다. 요거는 이제 기권이 생물권이 되겠죠.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애매하다. 화산의 2번, 3번은 제가 알아볼게요. 석회동물 가겠습니다. C. 석회동물. 석회암 지대에 탄산가스가 녹은 지하수가 흐르면서 그렇죠. 이거는 그래도 딱 보이네. 수권이 직권이죠. 탄산수소 칼슘 수용에 의해서 물과 탄산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종유석, 석승, 종유석, 석주가 생긴다. 이것도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고, 수용에 의해서 물과 탄산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이것도 뭐 수용액, 수권이 직권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애매한 게 요놈과 요놈인데 이거 제가 좀 알아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주시고요. 사탕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또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칠 게 있습니다. 고칠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생각을 빨리 해버렸는데, 문제를 낸 사람 입장에서 요거 문제 낸 사람 입장에서 화산의 2번을 보시면, 화산재나 화산진이 기상이변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죠. 기상이변이 또 다른 영향, 그 다음 걸 제가 생각해버렸고, 기상이변까지만 생각하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라 이건 방법이 없으니, 이건 직권이 기권 말고는 문제를 냈다면 문제 낸 사람은 요 생각하고 낸 거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요것만 고쳐주세요. 다른 건 다 맞습니다. 요것만 고쳐주세요. 화산의 2번, 화산재나 화산진이 기상이변 일으키는 건 그렇죠. 뭐 화산 폭발로 나온 것들이 기권을 변화시키는 거죠. 나머지는 뭐 다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 풀어 오시면 되고, 다 외우면 되죠. 뭐 쭈루루 쭉쭉쭉 넘어가서 108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108페이지에 지구계의 에너지원 3개를 외워주세요. 태양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가 있다는 걸 외워주시고, 셋 중에 누가 제일 크겠습니까?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조력 중에 제일 큰 거.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제일 큰 걸 외워주세요. 태양 에너지가 에너지원 중 가장 크다. 외워주시고, 지구 생명체의 근원이다. 이것도 알아주시고요. 태양 에너지는 지구 생명체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또
동그라미 2번에 광합성이나 대기와 물의 순환, 직권의 풍화작용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인데 광합성, 그 다음에 대기와 물의 순환, 직권의 풍화작용이 왜 태양의 에너지 때문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면 되는데 셋 중에 이게 왜 태양의 에너지 때문입니까? 모르는 거 있습니까? 광합성은 쉽죠? 대기와 물의 순환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바람 안 불죠. 직권의 풍화작용은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태양 에너지의 근원은 수소핵융합 반응인 건 중간고사 때 한 거죠. 맞죠? 네. 핵융합 반응인 건 중간고사 때 한 거야. 내려갑시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판운동, 지진, 화산. 그렇게만 줄치면 되고요. 판운동, 지진, 화산. 3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에너지의 근원은 방사성 동위원소야. 이건 태양이랑 관계가 없어요. 지구 내부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태양이 만들어준 게 아니거든요. 지구가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겁니다. 태양 에너지의,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은 방사성 동위원소야. 우라늄이나 뭐 그런 것들, 라듐이나 그런 것들에 의한 열입니다. 3번의 조력 에너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죠. 태양 에너지나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니고 달과 태양의 중력 때문이죠. 태양의 중력을 태양 에너지로 할 수 있나? 어쨌든 그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은 아니죠, 그죠? 네, 수소 핵융합 반응이 근원은 아니야. 네,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중력 때문입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조력 에너지의 근원, 조력 에너지의 3번, 달과 태양의 인력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제일 큰 거 알아두시고 각각의 에너지 근원들을 알아두시면 되고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두시면 돼요. 내려갑니다. 물의 순환 갈게요. 요게 물의 순환인데 그 왼쪽 그림 나오면 좋겠다. 아, 여기 있구나. 여기서 A와 B의 숫자 쓸 줄 알아야 돼요. 네. A와 B의 숫자 채울 줄 알면 됩니다.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양이 항상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시고요. 네. 해수의 양이, 그렇죠. 해수면이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죠? 네, 조금씩 변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크게 변하지 않는, 얘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시고, 가정을 하시면 B의 숫자가 나와요. 109만큼 올라가는데 98이 내려오고 있죠? 얼마만큼 더 들어와야 얘가 일정해요? 11이 더 들어와야 되죠. B가 11이어야 요 놈이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맞죠? 근데 B는 뭘까요? 109는 해수면에서 증발되는 거고 98은 바다에 내리는 비인데 B는 뭐겠습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다니는 하천들이죠. 그죠? 네. B의 주요 요인은 하천입니다. 하천. 강 같은 것들. 하천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지하수 이런 것들이죠. 하천이 가장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가 얼마인지도 이제 좀 보이죠? 육지 입장에서 11만큼 나가고 15만큼 올라오니까 A가 얼마여야 또 육지의 물이 또 일정하게 보존되겠습니까? 26이면 되는 거죠. 이건 육지에서 오는, 육지로 내려오는 B라고 보시면 되겠죠? A는 26, B는 11. 요 정도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A는 26, B는 11인데 B는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물인데 하천이 제일 많아. 네. 거기까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뺀 게 이건데 똑같아요. 뭐 헷갈려. 여기서 이거 뺀 게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나 왼쪽 그 오른쪽 그림 왼쪽 그림 똑같은 그림이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네. 여기도 여기서 이거 빼면 이거고, 네. 왼쪽 그림에도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빼면 B가 나오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물의 순환이고, 물의 순환에 알아야 될 거. 자, 1번, 물의 순환 1번.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다. 그거 중요하고요.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야. 네, 별표 2개 하시고. 2번은 이제 별표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수문열, 잡열이 출입하면서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돼 있는데, 수문열, 잡열이 출입하면서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물일 때랑 수증기일 때랑 물이 액체고 수증기가 기체 아닙니까? 자, 물이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수증기가 돼요? 방출해야 수증기가 돼요? 물이 에너지를 흡수해야 올라갑니까? 방출해야 올라갑니까? 당연히 얘를 끓여야 되잖아. 흡수죠. 이게 잡열이 흡수되는 거죠. 내려갈 때는 이제 잡열을 방출하게 되고요. 방금 줄침말은 요 얘기입니다. 잡열이라는 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기체 상태로 있을 때가 액체 상태로 있을 때보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크단 말이죠. 그 잡열의 출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네,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닌데 괜히 어렵게 말했기 때문에 괜히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잡열이 출입한다는 건 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3번도 알아야 될게요. 3번은 바다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고, 바다는 다 물이니까 증발 많이 되는 거죠. 육지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작다는 것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외워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108페이지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넘겨서 탄소순환 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탄소는 지구의 생명 현상을 지속시키는 기본 원소인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게 전부 다 탄소가 들어가 있죠. 그건 알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구 생물의 구성 성분 중에 아주 중요한 원소라는 거죠. 탄소는 지구의 생명 현상을 지속시키는 기본 원소. 거기는 그냥 문장째로 외워주세요. 3번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탄소 순환은 균형을 이루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 석유를 활용하면서 지구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밑에서 잠깐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4번도 외워야 할 게 있습니다. 탄소가 어디가 제일 많이 하면, 여기 없나? 밑에 있네요. 자, 요 표, 밑에 있는 표요. 요 표를 암기하시고, 여기는 밑에 있지만 여러분 교재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표 암기하시고, 기권에서의 탄소는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처럼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고, 땅에서의 탄소는 석회암으로 이렇게 또는 석탄석유로 분포되어 있고, 물에서의 탄소는 탄산이온이나, 이건 뭐야? 탄산기라고나 어쨌든 이런 이온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고, 생물권에서는 그냥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죠. 유기물의 형태로 있는데, 이 넷 중에 어디서 탄소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건 직권이란 걸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 외우세요. 네. 왜 그래? 따지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외워주세요. 탄소의 분포량은 직권이 제일 많아. 그것만 외워주세요. 네. 2등, 3등 잘 안 나오니까 1등만 외워두세요. 직권이 제일 많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땅이 너무 부피가 크긴 하지. 그 다음에 탄소 순환에 얘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림을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요걸 보면서 무슨 권이 무슨 권으로 영향을 주는지 또 하면 돼. 아까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지겹지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출되는 건 무슨 권이 무슨 권으로? 직권이 기권으로. 네. 식물 광합성이래. 무슨 권이 무슨 권으로? 기권이 거기 써있죠. 여러분 쓸 거 없어요. 그냥 보고 대답만 하세요. 기권이 생물권으로. 그죠? 네. 생물호흡 누가 누구로? 생물권이 기권으로. 그죠? 네. 네 번째 갑시다. 생물의 사체가 오랜 시간이 지나 화석연료. 이거는 뭐고? 생물권이 직권으로. 화산활동, 이산화탄소 기체. 이거 쉽네요. 뭐로? 직이.
5번은, 6번은 기수. 7번은 수기. 8번은 수지. 끝. 네. 이렇게. 요거 쉽죠? 정말 쉽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어려운 게 나오면 요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안 어려워져요. 네. 요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살짝 이 방금 했던 거 외에 다른 예가 나오더라도 요게 머릿속에 잘 들어있으면 충분히 여러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까지 했습니다. 요 막 그림 보고 막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네, 그림은 그냥 한번 봐두시면 되고. 끝났나? 대기 중 탄소 증가 요인, 대기 중 탄소 감소 요인 나오는데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데 아까 산업혁명 이후에 대기 중 탄소가 많이 증가했다 그랬죠. 산업혁명 이후에 대기 중 탄소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게 호흡, 화산, 해수, 화석연료 연소 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커지는 게 화석연료의 연소죠. 요 놈이 아까 위에서 말했던 산업혁명 이후에 크게 증가해서 무슨 현상을 일으켜요? 지구 전체 온도가 올라가는? 일으키는데 이거 좀 많이 간 거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시험 범위니까. 네. 여기까지만 씁시다. 네. 그럼 다 했어. 네.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럼 지구과학이 끝났고 다음 시간에 생물하면 끝나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물리 말고는 딱히 질문 받을 게 없어서 물리 문제를 최대한 좀 많이 풀게요. 물리화학 쪽으로. 그래서 화학이나 물리는 계속 쪽지 시험에 들어간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요 교재 다 풀고 갑시다. 교재에 지금 105페이지랑 문제 쉬우니까 빨리빨리 풀고 갑시다. 105부터 해서 111쪽까지 싹 풀고 O2를 한번 풀어오는 걸로 할게요. 지금 풀어보십시오. 이상한 문제 숙제 잘해 오시고 제가 PDF로 지금 제 핸드폰으로는 잘 보이거든요. 네, 일단 보내줄 테니까 문제 있으면 얘기하시고, 네, 문제 있으면 메일로라도 어떻게든 보내줄 테니까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질문 있는 학생 남아서 질문하고 가시면 되고, 질문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숙제 잘 적으시고요. PDF는 알아서 프린트해서 프린트 하지 말고 그냥 푸세요. 네, 그냥 푸세요. 꼭 프린트 할 필요 없잖아. 네, 뭐 근데 각자 취향껏 하세요. 프린트해서 풀고 싶으면 프린트 하는데 지금 학원 프린트로 안 되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보면서 푸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이거 잘 외우시고.